자, 일발장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발장전은 타이틀은 좋은데 뭐라 얘기는 못하겠고 이 정보 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뭐 우리가 전문적인 어려운 얘기로 비대칭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소매 상품이나 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일반 투자자분들도 직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전문 분야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이제 탐방들을 좀 자주 다니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직접 봐야지 판단할 수 있고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탐방 가보면은 현장을 안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뭐 고객사하고의 연관성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를 얘기해야 될까? 바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어제도 언급을 좀 많이 드렸는데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 두산 테스나는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빈메모리 반도체 테스트가 주력인 기업이죠. 또 뭐 최근에 인텔은 오늘 아침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시간에서 조금 그래도 나름 견조한 것 같고 인텔이 가지고 있던 자회사 모빌아이 어제 이제 자율주행 이슈와 관련돼서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주가는 나름 견조합니다. 뉴욕시 증시 뭐 기술주, 빅테크주들의 혼란스러운 막 쿵쾅쿵거림에 비하면은 이 자율주행 이슈가 있는데. 두산 테스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테스트하는 게 주력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로 뭐 SoC 시스템 온 칩, 뭐 CIS라고 해서 CMOS 이미지 센서, 그리고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뭐 스마트 IC, 그러니까 용어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데 생산한 반도체가 그 반도체 설계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그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많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는 한꺼번에 확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수요 둔화로 인해서 확 좀 주저앉고 이러는데 비메모리 분야 쪽은 특히 이제 전장, 이 자율주행 이쪽 분야가 워낙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비근한 예로 MCU라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요 작은 칩들인데 흡연을 하시는 분, 이 비교가 적정하지는 않은데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있죠. 그 전자담배 이렇게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가 40개 들어갑니다. 40개. 그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장이나 자율주행 쪽엔 얼마나 많은 물량을 지금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측이 되고 있단 말이죠. 추론은 되는데 현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반 투자자분들 뭐 이 기업 개요 같은 거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디테일하게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우린 숫자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3분기 실적이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34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충족하느냐? 충족을 넘어서느냐? 만약에 넘어선다면은 전장 쪽, 자율주행 쪽은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제가 추측컨대는 일단은 상당히 뺑뺑 돌아가는 잘 되는 회사. 근데 이제 뭐라고 좋은데 얘기는 못하고. 왜냐하면 그 고객사하고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밀 유지, 이 NDA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측은 되는데 얘기는 못하겠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좀 이따 김영민 매니저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3만 원에서 한 3만 천 원대의 매물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무난할 것 같아서 실적을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는 기업. 뭐 시장하고 좀 별개로 반도체가 안 좋고 뭐 이런 건 별개로. 네. 자, 요걸 좀 이제 풀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늘 금요일 날 저와 또 동행해 주시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맨날 같은 주제 또 꺼내서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테스나 어제도 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네. 어제 시장 대비해서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이제 대충 보고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한 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은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웨이퍼라든지 아니면 이제 패키징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회사, 웨이퍼 검사, 패키징 검사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이제 OSAT 외주 이제 후공정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력으로 이제 하는 품목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미지 센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쪽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AP 이게 이제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 쪽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좀 뜨고 있는 게 이제 컨트롤러, 뭐 MCU라든지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MCU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DCU까지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메인 컨트롤 유닛 이게 어찌 보면 자율주행의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안에 모든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반도체들을 우리가 통칭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온 칩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시스템 온 칩이 좋은 게 두산 테스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주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단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칩 하나하나 이제 검사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 온 칩 쪽에서 상당히 이제 고부가 가치가 창출이 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이쪽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좋은 내용을 갖고 있고 실적도 좋은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느냐. 이게 이제 왜 그런 건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반도체 기업들 중에 뭐 실적 좋은데 빠진 기업이 뭐 두산 테스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결국은 또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예요. 이 모바일 AP 쪽이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사실상 스마트폰 업황이 이제 좀 둔화됐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제 직격탄이 갤럭시 S23가 이제 내년에 출시될 거잖아요. 네. 거기에 삼성 자체적인 이제 엑시노스 모바일 AP가 탑재가 처음으로 아예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퀄컴 쪽의 물량 스냅드래곤하고 삼성의 엑시노스를 어쨌든 억지로라도 이제 끼워가지고 같이 이제 제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모든 물량을 다 이제 퀄컴 걸 쓰겠다 이래 버리니까 사실상 이제 엑시노스에 대한 이제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쪽 물량이 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좀 과도한 곡해가 아닌가 싶긴 했어요. 사실 이제 전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업황 침체와 함께 주가가 이제 같이 좀 하락하는 결정적인 이제 요소였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엑시노스가 S23에는 뭐 탑재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삼성은 결국은 이 모바일 AP의 이제 경쟁력이 스마트폰의 어떤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한 우려일 것 같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주가에는 좀 희석이 좀 됐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주력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 시스템 온 칩이라든지 DCU 이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좀 바꿔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이클들을 감안하면 결국은 뭐 이 디램 업황이라든지 이제 수요 둔화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업황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악재는 다 반영됐고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좀 살아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네.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나름대로 이제 반응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게요.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승진을 했잖아요. 네. 디램 업황이 이제 부진하고 또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진, 뭐 업황 피크아웃 우려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지만 감사는 안 한다잖아요, 아직은. 네. 감사는 안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삼성에서는 계속 감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투자도 계속 계획대로. 그렇습니다. 오.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린다라고 이제 맞아요. 어제는 얘기를 했고 뭐 다 죽여버리겠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대목이에요. 제가 이제 딱 지금 자막에 이제 준비한 게 업황 우려라든지 수요 부진은 맞지만 회복될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 이게 곧 삼성이 잘하는 치킨 게임에 나서겠다 이 의미거든요. 네. 메모리 업체들 뭐 다 죽여버리더라도 우리만 살아남겠다. 약간 이제 이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 진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다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빅그로스가 이제 한 10% 가까이 줄어들 거다라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삼성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빅그로스를 줄 때 또 올랐다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IT 업황 전반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두산 테스나도 가격 회복이 좀 나설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보도록 뭐 하고요. 5, 6만 원대면은 얘기 뭐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뭐 2만 원, 2만 6천 원이면은 그렇죠. 야, 뭐가 겁나나.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 네. 이제 반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은 이제 전체 시장의 그런 것도 아까 얘기하셨고 뭐 반도체 업황, 뭐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이 구분이 잘 안 갈 때는 네. 한꺼번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은 또 모바일 아까 얘기했던 네. 스마트폰 시장도 정체다 이러면은 안 좋은 것만 해석하면은 계속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진짜 선수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남들 팔 때 사더라고요. 네, 공포에 매수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두산 테스나는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기술적인 위치도 이제 겨우 하단 추세가 이제 잡힌 거거든요. 요 구간은 뭐 낙폭과대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25,000원 라인이 저는 이제 추세 하단이었다라고 봐요. 그 5,000원 라인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3만 원에서 35,000원까지 이제 1차적인 이제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좀 같이 끼워 넣을 수 있는 종목은 결국 또 IT 단에서 보면 리노공업 같은 종목, 테스트 네. 소켓, DDR5 이제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뭐 12월 달에는 어쨌든 출시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한번 보시고 소재 종목 중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동진 세미캠, 네. 그다음에 후공정 이제 좀 견줄 수 있을 만한 기업, 물론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요거는 이제 삼성보다는 또 SK 하이닉스 쪽 이슈가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만 하나마이크론까지 같이 이제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택을 하나 그래도 좀 해주신다면. 선택은 하나마이크론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네. 자, 정경민 차장은 이번 전자담배. 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두산테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에 한 20% 가까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다들 안 좋을 것 같아서 모든 그런 IT 장비 쪽도 많이 떨어지고 주가가 그랬지만 실적이 증명해주면은 뭐가 겁날 게 있나. 그리고 3분기만 스팟으로 잠깐 좋은 게 아니라 4분기가 더 좋아지면은 이게 왜 좋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전장, 자율주행 이쪽 시장은 또 하나의 큰 광활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담배 당신이 들고 다니는 그 네. 전자담배 그 안에 MCU가 40개 들어간다니까. 많이 들어있네요. 많이 들어가죠. 저도 어제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 최신인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는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한번 나오고 나면 뭔가 증명을 하면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리포트들 또 네. 많이 나오겠죠. 네네네. 그리고 요즘 뭐 LG전자도 그렇고 어제 애플도 그랬고 IT 기기에 대한 시각은 시장에서 많이 내려놨고 그에 또 걸맞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산 테스나가 괜찮은 실적을 낸다고 하면 이건 이제 뭐 다른 곳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른 곳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제 뭐 자율주행, 전장 뭐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약간의 시각이 그동안은 이제 전방위 업체들을 가전 뭐 혹은 뭐 스마트 기기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을 좀 좋게 발표를 하면 시장에서 다시 쳐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근데 좀 아직도 좀 낯설긴 하네요. 두산 테스나 그러니까 그렇죠. 왠지 포크레인이 나올 것 같고 이런데 예, 뭐 이게 웨이퍼 검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제 이제 전체적인 시황으로 보면 반도체 수급이 좀 약해졌어요. 네, 어제 하이닉스 보면서 그렇죠. 뭐 네. 그거는 인정해야 되죠. 예, 약간 저도 좀 눈이 돌아왔는데 아니 하이닉스가 3% 4% 빠질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또 TSMC의 주가가 반등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요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래도 뭐 10% 15% 올라왔으니까 저점 대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어제는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불꽃이 좀 확 났었죠. 네. 이제는 삼성이 어쨌든 파운드리는 다 어제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좋은 셰프들 갖다 놓고 그 조리 기기들 다 갖다 놓고 재료 갖다 놨는데 이게 좀 요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맨날 짜장면 짬뽕 주문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뭐 GAA도 그렇고 뭐 3나노 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에서 어떤 고객사를 섭외를 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TSMC의 약화가 곧바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수혜로 이어질지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그때는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역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그거를 좀 수주를 해야 이게 네. 좀 절실한 것 같은데 이제 삼성 쪽이 원래 지네 안에서 다 한 거잖아요. 네. 삼성 모바일 쪽에서 이제
이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이거 좀 주문 내고 그럼 이제 비메모리에서 그거 만들어서 갖다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좀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고객사에 대한 이런 대처가 확실히 TSMC보다는 조금 밀렸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는 조금 시각이 좀 바꿔질 수 있고 이재용 회장이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도 피인 수설 또 흘러나오던데. 원래 반등하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죠. 네. 나와요. 네. 반등하면 그런 얘기는 나오게 돼 있는데 뭐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IT 기기들의 수요 약화와 전장 쪽 차량용의 반도체의 개화 요것이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어디 쪽으로 이제 확장을 가져가느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뭐 두산 테스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한번 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게 원래 11월 둘째 주 정도가 이제 대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네. 11월 15일인가?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실적이 좋으면 빨리 할 것 같고. 일찍하죠. 네. 그래서 저는 붙여드리고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저도 뭐 리노공업 이거는 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종목 뭐 중에 ISC 하나고. 리노공업 많이들 얘기를 뭐 하시대. 그리고 저는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 네. 그래서 오늘 붙여드릴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 그러니까. 수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도. 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도 좀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시스템 LSI, 시스템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이쪽은 우리가 커지는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밥솥, 뭐 전기 청소기 오만 거에 그 다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작은 칩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에 대해서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웨이퍼를 양면으로 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기술을 이용해줄 고객사를 찾는 게 지금 문제인데 소비 둔화되고 IT 기기 안 팔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 어떤 확장성이 좀 이제 제한돼 버리는 이제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GAA 공정에 대한 이제 부분들 그리고 3나노 가장 먼저 양산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진짜 3나노로 생산한 건지 아니면 5나노, 10나노로 생산한 건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에 분명히 조금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애플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셋 중에 어디 하나라도 만약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좀 선택했다 얘기가 나오면 이건 시각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재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탄을 이제 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미국으로 좀 가셔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광주부터 가시는 모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광주행 아까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영업을 하러 이제 미국 좀 가시는 게 이제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두산 테스나 조금 첨언을 좀 해드리면 왜 두산이 과연 테스나를 인수했는가 그렇죠. 이거 아직도 참 의문부호가 저는 두산이 남는 거거든요. 반도체 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죠. 라디오 그 PCB 쪽에 두산전자가 있긴 있었어요. 삼성하고 좀 이렇게 연계해서 잘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거를 이제 제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두산이 아무래도 이제 기계장치 산업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협동 로봇 이슈가 좀 많이 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로봇 쪽하고도 분명히 이 시스템 연관성이 반도체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다.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밸류 체인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단계로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로 이제 두산 테스나를 미리 좀 인수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두산 쪽이 로봇 쪽에 뭐 한다라고 하면 수혜주가 두산 테스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를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협동 로봇 아무도 시장에서 주목 안 할 때 잘 네. 짚었는데 김명미 여자가 포인트 또 오늘 잘 선택해 주셨네요. 네. 자, 실적 비율로 좋을 것이 명확해 보이는 두산 테스나하고 거기에 이제 확장해서 네. 파크 시스템즈와 저는 하나 마이크로.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은 마무리하고.